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멘토 진짜 취준입니다. 최근 두 개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에피소드 5화와 6화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역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필하는지와 그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해서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소서와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겸손한 성격 때문에 자기 어필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장점이 많은데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장점이 많지 않은데 어떡하지? 하고 덜컥 겁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카드 만들기를 할 때, 즉 역량 어필을 할 때 어떤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1화와 2화에서 기업이 관심 있는 건 결국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잘할 사람인가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카드를 만들 때에도 여러분이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직무 역량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먼저 직무 역량에서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업무, 이고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검색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쳐본다면 일 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림에서와 같이 직무 역량을 결정짓는 요소가 전문성과 인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지식 및 기술이라는 말로 바꿔본다면 좀 더 의미가 와닿을 거예요. 인성은 더 쉬운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흔히 인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성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죠. 그리고 그 성품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지, 선한지로 판가름됩니다. 물론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겠지만 과연 착하다고 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도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줍지 않은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더 어필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인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인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재 채용을 할 때 얘기하는 인성은 성격 및 태도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지식 및 기술, 성격 및 태도라는 말로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나타내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나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들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전문성 어필을 위한 재료들입니다. 저는 먼저 카테고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봤어요. 일반 범주에는 외국어 회화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을 넣었습니다. 외국어는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 문서 작성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뭐지? 하실 텐데 회사에서의 실질적인 일 처리는 모두 글과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기획서, 제안서, 보고서 등 모든 문서는 글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디어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이 되고 데이터 분석 능력은 숫자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 범주에는 먼저 프로그래밍, 설계, 디자인 등 전문 기술이 있고요. 재무회계, 법학, 공학 등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자격증도 직무 역량을 보여주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무 범주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인턴이나 다른 회사 경험이 있을 때 어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한다면 연구 수행 능력, 영업 마케팅으로 지원한다면 시장 조사 및 분석 능력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각 지원 분야에 맞는 실무 경험이 있다면 그걸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범주는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연구 수행 능력이란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결과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탐구한 내용을 어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문 지식의 범주에 들어갈 테니까요. 지금까지 전문성 어필을 위한 재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와 같은 간단한 표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문성 어필을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복성이에요. 입사 지원을 할 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상 정보를 입력하는 표에 자격사항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 어떤 기업들은 천자 내외로 전공 기술서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소서 다른 문항에도 똑같은 내용을 쓰고 면접 가서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내세울 게 그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전문성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만큼 여러분이 대단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높은 학점이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어필한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학교에서 더 높은 학점을 받은 인물을 뽑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서 논문 같은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는 인물을 탐색해서 뽑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직무 적합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은 어디나 코딩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프로그래밍 실력을 어필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기업, 해당 직무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안 한다면? 이건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자소서, 면접에서 어필할 때에는 위 세 가지를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성격 및 태도 어필을 위한 재료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전문성과 다르게 성격 및 태도를 어필할 때 쓸 수 있는 재료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똘똘하다는 얘기를 듣고 본받을 만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성격이나 태도들 중에 나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나열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문제가 주어지면 일단 해보고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 지적 호기심 해결을 위해 항상 탐구하는 사람, 무슨 종류의 일이든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 등 다양한 성격, 태도들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들을 복습해보면서 본인이 떠올린 재료들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성격과 태도를 어필할 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설명할 경우 설득력과 매력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확고하다면 관련 에피소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인 카드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 문장을 압축해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목표지향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간단 명료하게 또는 때에 따라서 자세하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자소서에서 글자 수 조정하기도 쉬워지고 면접에서도 면접관의 반응을 살피며 대처하기가 쉬워집니다. 성격 및 태도를 어필할 때에도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복성입니다. 본인의 창의성이 강점이라고 믿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공모전에 도전해서 성과도 냈고요. 그러다 보니 각기 다른 공모전에 참가해 성과를 냈던 내용이 자소서의 1번부터 4번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가진 다른 강점을 어필할 수가 없고 창의성이 해당 직무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량이 아니라면 면접관도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차별성인데 이건 에피소드 6화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을 표현한다고 해봤지만 설득력이 없을 수 있어요. 본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거나 듣는다고 생각해보고 이거 너무 당연한 내용을 적은 게 아닌가 자문해보면서 내용을 고쳐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임감이 투철하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투철한지가 설명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쓴 걸 읽어보니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차별성이 없는 것이겠죠? 셋째는 직무 적합성입니다. 여러분이 지적 호기심이 많아 항상 탐구하는 성격이라고 자기 자신을 어필했어요. 하지만 지원 직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니 루틴대로 주어진 일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뽑지 말아야 할 인물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전문성과 인성으로 나누어서 어떤 재료들을 자소서와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인성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거야 뽑는 사람 마음이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회사마다, 부서마다, 그리고 현재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지가 조금씩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아래의 힌트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대체로 어떤 역량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 전공 지식이 중요하다면 지원 자격을 제한하면 됩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초대졸, 대졸, 전공무관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죠. 전공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면 지원 자격을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전문성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 채용이 아닌 경력 채용을 실시하면 됩니다. 세 번째, 기업이 뽑고 싶어하는 우수 인력들은 기업들이 알아서 접근하고 리크루팅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입사 지원서에 전문성을 물어보는 칸들은 메인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1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지원 동기죠. 다섯 번째, 카페에서 면접 빈출 질문들을 확인해 보세요. 전문 지식을 많이 물어보던가요? 여섯 번째, 기업 인사팀장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흔히 열정을 1순위로 뽑죠. 이거 학벌이라고 말하면 문매 맞을까봐 둘러대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열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슬픈 얘기지만 기업들이 이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전문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채용 인원 중 대다수는 일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 학자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미셸 오바마가 2013년에 이스턴 켄터키 유니버시티에서 졸업 연설로 한 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셸 오바마는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질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요. 선생님이 된다면 학생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업에 들어갈 거라면 상사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자칫 지나치게 감상적인 어구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본인이 맡은 일을 해나가는 태도가 보여주기 식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데 그런 사람의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취준생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눈에는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조직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인재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스펙을 초월한 훌륭한 인재를 찾기 위해 귀찮은 자기소개서 전형과 면접 전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대기업, 공기업의 신입 채용과 임원 인사에서 명문대 출신이 많은 자리를 꿰차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들이 명문대를 나와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로 훌륭한 태도, 가치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문대를 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임원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 출신이 아니어도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고 임원까지 하는 사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자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삶의 자세,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잘 정리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멋지게 펼쳐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꿀팁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